다양한 관점으로 텍스트의 이면을 분석하는 담론의 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이죠.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마침내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지형도를 바꿀 현역거왕3의 결승 2차전 파이널 매치가 생방송으로 펼쳐집니다. 제3대 가왕 그리고 2026 한일전에 출정할 국가대표 탑7이 결정되는 이 중대한 무대를 앞두고 오늘 우리는 이 서바이벌의 결과를 지배할 아주 핵심적인 쟁점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점수 산정 방식에 숨겨진 구조적 진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맞습니다. 총점 4,000점 중에 무려 2,400점이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마스터 및 현장 점수가 이미 우승자를 결정지은 기울어진 운동장일까요? 아니면 1,200점이 배정된 30%의 실시간 문자 투표가 그 모든 판을 뒤집을 실질적인 결정타가 될까요? 저는 결승 1, 2차전에 걸쳐 누적된 70%의 사전 점수와 구조적인 데이터가 이미 승패의 확고한 기반을 다져놓았다는 입장에서 오늘 논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누적된 데이터가 튼튼한 뼈대를 형성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저는 생방송이 가지는 특수성, 그리고 대중의 감정적 동요가 결합된 실시간 문자 투표야말로 그 뼈대를 단숨에 재조립할 수 있는 핵심 변수라는 입장입니다. 30%라는 수치는 단순한 비율이 아닙니다. 기존의 마스터 점수 격차를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 있는 서바이벌 오디션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부터 한번 확실히 짚어볼까요? 제가 왜 점수판이 이미 기울어졌다고 보냐면요. 제작진이 공개한 점수 산정표의 수학적 압도성 때문입니다. 총 4,000점 만점입니다. 여기서 결승 1, 2차전의 연예인 및 국민 판정단 현장 점수가 총 2,400점, 즉 전체 60%를 차지하죠. 네, 비중이 상당하죠. 그렇죠. 여기에 대국민 음원 투표 240점과 신곡 음원 점수 160점을 합치면 전체 점수의 무려 70%인 2,800점이 생방송 무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호 9번 홍지훈 씨의 사례를 볼까요? 대국민 응원 투표 1위라는 아주 탄탄한 코어 팬덤을 쥐고 있고 3월 9일 오후 4시 기준 구글 트렌드 검색량에서 특정 시점에 폭발적으로 급상승하는 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일반 대중의 우연한 클릭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팬덤의 결속력이 만들어낸 거대한 장벽입니다. 1,200점의 실시간 투표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이 70%의 콘크리트 기반을 단 30%의 생방송 투표로 뒤집는다는 건 구조적으로 너무 희박한 확률 아닐까요? 죄송하지만 그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라는 누적 점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홍지훈 씨의 팬덤이 강력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바이벌 오디션의 본질, 특히 생방송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환경이 만들어내는 화제성은 그 수학적 확률을 번번이 뛰어넘어 왔습니다. 저는 이 1,200점의 실시간 문자 투표가 단순한 30%가 아니라 제작진조차 현역들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 수라고 명명한 이른바 마법의 점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난 시즌 미스터포 때 이순아 씨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당시에도 누적 점수의 격차가 컸지만 결승전 생방송 무대 하나로 대국민 표심을 쓸어 담으며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그 사례가 있었죠. 네. 이번에도 기호 8번 차지연 씨의 폭발력을 보십시오. 3월 7일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서 이미 압도적인 화제성을 증명했습니다. 차지연 씨가 가진 대중적 인지도와 무대 장악력은 탄탄한 조직력으로 무장한 팬덤조차 예측할 수 없는 일반 시청자들의 즉각적인 표심 이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0%의 철벽도 생방송 당일 대중의 마음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퍼포먼스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제 시각입니다. 생방송의 묘미를 잘 짚어주셨네요. 확실히 무대에서의 폭발력은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적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차등 배점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1200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서 1등하면 1200점을 다 가져가고 판이 뒤집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시청자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 차등 배점이요? 네.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마라톤 경주라고 생각해보죠. 1등이 100보를 앞으로 나아갈 때 2등이 0보를 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비례차등 배점이라는 건 1등이 1200점을 받으면 2등도 득표율에 따라 1100점, 1050점을 같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이미 현정 점수 2400점 만점에서 300점에서 400점 이상 출발선이 앞서 있는 상위권 가수를 하위권 가수가 똑같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따라잡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문자 투표에서 발생하는 실제 점수 차이는 100점에서 200점에 불과하게 될 텐데 기존의 60% 현장 점수 격차를 통계적으로 좁힐 수 있다고 보시나요? 시스템 자체가 이변을 막기 위해 아주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 차등 배점을 마라톤에 비유하신 건 진짜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네요. 그 시스템이 가진 보수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가 촘촘하게 배열되겠죠. 하지만 생방송 투표라는 게 항상 그렇게 예쁘게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규 분포처럼 골고루 나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골고루 나뉘지 않는다. 네, 쉽게 말해 표가 참가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레전드 무대에 시청자들이 홀린 듯이 몰표를 던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 즉 쏠림 현상입니다. 만약 기호 8번 차지연 씨처럼 퍼포먼스가 강한 가수가 생방송에서 엄청난 무대를 보여줘서 전체 문자 투표의 40에서 50%를 혼자 독식해버린다고 가정해보죠. 나머지 50%의 표를 8명의 가수가 잘게 쪼개어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는 100에서 200점이 아니라 단숨에 600에서 700점 이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설계된 방어벽이라도 순식간에 박살이 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합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투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려면 그 무대를 보는 일반 대중, 소위 말하는 먹을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현역가왕 3A 판도를 보면 이것이 단순한 대중의 인기도 싸움이 아니라 조직화된 팬덤의 거대한 화력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력전이요? 네, 방송 지표 중 4일부터 8일까지의 신곡 음원 점수 집계 결과를 보셨나요? 160점 만점인데 멜론 1위는 김태현 양, 지니뮤직 1위는 강현 씨가 차지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저렇게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건 일반 대중이 출퇴근길에 우연히 들어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팬덤이 타겟을 정하고 밤낮 없이 스밍을 돌리는 이른바 총공의 결과물이죠. 기호 9번 홍지윤 씨의 구글 트렌드 급상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의 일시적인 화제성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한 달 내내 투표를 독려하고 일대의 기기로 다중투표를 조직하며 친인척 폰까지 동원하는 코어 팬덤의 무서운 조직력을 생방송 무대 하나로 가볍게 넘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과연 고려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파이널 매치의 테마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그 견고한 팬덤의 조직력을 무력화시키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대중의 거대한 감정적 파도입니다. 이번 결승전 미션, 단순히 노래를 기술적으로 잘 부르는 대결이 아닙니다. 주제가 현역의 노래죠. 각양색 각색의 가족 사연이 선곡에 짙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사연 미션이긴 하죠. 네, 예고된 내용만 봐도 홍지윤 씨의 할머니, 차지연 씨의 아들, 김태현 양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부르는 노래에 가족의 간절한 눈물이 교차하고 심지어 평소 감정 표현이 깎아지른 듯 없기로 유명한 제2대 가왕 박서진 마스터마저 한 현역의 무대를 보고 오열을 터뜨렸다는 서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팬덤이 아무리 조직적으로 움직여도 그 인원수에는 명백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마스터의 오열과 가족의 눈물이라는 강력한 감정적 촉매제가 브라운관을 뚫고 거실에 있는 시청자들의 가슴에 꽂히는 순간 평소에는 관망만 하던 수백만 명의 일반 시청자들이 무언가에 홀린 듯 핸드폰을 들게 됩니다. 이건 이성적인 판단이나 조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철저히 감정적인 동요에 의한 본능적 개입입니다. 이 파도야말로 기존 팬덤의 댐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아닐까요? 감정적 파도,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가족의 서사와 눈물이 빚어내는 카타르시스야말로 이런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가진 최고의 무기라는 점은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과 감동이 실제 유효한 표로 연결되기까지의 현실적인 허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 규정을 보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있죠. 실시간 문자 투표 시 반드시 기호나 이름 중 하나만 정확히 입력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입니다. 아하.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 시청층의 연령대가 꽤 높은 편인데 무대를 보고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안경은 뿌옇고 감정은 주체할 수 없는데 그 와중에 핸드폰을 꺼내서 오타 없이 구 혹은 홍지훈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감정에 북받친 일반 시청자들은 10종 8구 우리 지훈이 너무 고생했어 최고야 9번 이렇게 보내실 텐데 이건 전부 무효표 처리됩니다. 반면에 훈련된 코어 팬덤은 어떤가요? 이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오타 없이 정확하게 투표하는 모의 훈련까지 마친 상태예요. 결국 무대에 감동하는 사람의 수와 그 감동을 정확한 유효표로 환산해내는 사람의 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아직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청률입니다. 맞습니다. 시청률 지표야말로 지금 투표 생태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죠. 이 시청률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방송 지표를 보면 현역 가왕 3의 시청률은 10회 기준 12.7%에서 현재 12.4%로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과거 미스트롯 시즌4 파이널 매치의 시청률이 18.1%였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파이가 줄어들었죠. 저는 이 고정되고 오히려 소폭 하락한 시청률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시청률이 12%대에 고정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외부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가벼운 시청자, 즉 그 감정적 파도를 만들어낼 먹을 시청자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청하며 매일같이 대국민 응원 투표에 참여해온 이탈하지 않은 충성도 높은 고정 시청층만이 남아있다는 거죠. 투표에 참여할 풀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팬덤의 화력이 투표의 90% 이상을 지배할 구조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새롭게 유입될 일반 시청자의 파이가 이토록 작다면 당연히 누적 데이터를 쥐고 있는 기호 9번 홍지훈 씨 같은 팬덤 강자가 결승전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 아닐까요? 12.4%라는 다소 정체된 숫자를 충성도 높은 팬덤의 고착화로 해석하신 관점 정말 훌륭합니다. 데이터 이면의 심리를 잘 짚어내셨네요. 하지만 저는 동일한 데이터를 두고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청률이 18.1%처럼 압도적이지 않고 12.4%로 좁아져 있다는 것, 이걸 생태계에 비유하자면 넓고 거대한 바다가 아니라 좁은 호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호수요? 네. 투표 생태계의 모수가 작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오히려 하나의 폭발적인 무대가 전체 투표 지형을 훨씬 더 쉽게 흔들 수 있게 됩니다. 바다에 큰 돌을 던지면 그냥 파도 한번 치고 말지만 호수에 큰 돌을 던지면 물결이 호수 전체를 뒤집어 놓잖아요. 충성도 높은 팬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재의 구수경, 솔지, 홍자, 금잔디 씨 같은 다양한 강자들의 팬덤이 팽팽하게 흩어져 견제하는 상황입니다. 이 좁은 호수 안에서 어느 한쪽으로 부동층의 표심이 조금만 쏠려도 그 결과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이 좁아진 시청자 풀의 변동성 때문에 오히려 10대 가수들, 예를 들어 이수연 양이나 김태연 양 같은 참가자들이 엄청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팬덤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을지 몰라도 어른들의 감성을 제대로 자극하는 무대 하나만 터뜨려주면 그 파장의 호수 전체를 뒤덮으며 대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극단적 예측 불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호수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에 더 취약해지는 호수 생태계가 되었다는 해석이군요. 확실히 10대 참가자인 이수연 양과 김태연 양의 존재는 이번 결승전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투표라는 행위 이면에 깔린 시청자의 심리, 즉 매몰 비용의 강력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4%를 유지하는 시청자들은 그냥 텔레비전을 켜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수개월 동안 특정 가수를 응원하며 자신의 시간, 감정, 그리고 노동력까지 투자한 사람들이죠. 심리적으로 거대한 매몰 비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승전 당일 다른 가수의 눈물이나 폭발적인 무대를 보고 감동을 받을 수는 있겠죠. 아, 저 무대 정말 좋다, 눈물 난다,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자신이 그동안 수백 번 투표하며 응용해온 가수를 배신하고 다른 기호의 번호를 누르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감동은 감동이고 투표는 투표라는 철저한 분리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홍지훈, 차지연, 구수경, 솔지, 김태연, 강예, 이수연, 홍자, 금잔디 이 9명의 탑라인을 지지하는 팬들의 화력은 무대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정확히 자신들의 타겟에게 꽂힐 겁니다. 이는 실시간 문자 투표가 이전의 마스터 점수와 응원 점수의 배열을 크게 흐트리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겁니다. 시청자의 매몰 비혼과 정체성까지 파고든 분석은 정말 날카롭네요. 내가 3달 동안 구수경을 응원했는데 무대 하나 잘했다고 갑자기 차지연에게 표를 주진 않을 거라는 그 심리적 방어선,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 무대라는 것은 때때로 인간의 그 이성적인 충성도와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진행자님의 말씀대로 70%의 누적 데이터와 팬덤의 결속력만으로 우승자가 결정되는 판이라면 굳이 생방송에서 1200점이라는 거대한 배점을 실시간 투표에 걸어둘 이유가 없었겠죠. 제작진이 30%라는 비중을 실시간에 배정하고 현역들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 수라고 강조한 데에는 그들이 지난 수년간 수많은 서바이벌 오디션을 제작하며 체득한 본능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중의 변덕과 순간적 열광의 파괴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내일 방송될 파이널 매치에서 그 어떤 견고한 통계적 방어막이나 매몰 비용의 심리조차 뚫어버리는 대중의 거대한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반드시 발현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네, 두 가지 팽팽한 관점이 아주 깊이 있게 교차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와 구조를 믿느냐 아니면 생방송의 담정과 폭발력을 믿느냐의 대결이네요. 이제 논의를 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현역가왕 3결승전의 점수 구조와 변수를 분석하며 저는 총점 4,000점 중 2,400점에 달하는 마스터 현정 점수, 그리고 400점의 누적 지표가 증명하는 검증된 실력과 팬덤의 총체가 구조적으로 최종 우승자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례 차등 배점이라는 시스템적 한계와 매몰 비용으로 다져진 충성도 높은 고정 시청층의 투표 성향은 결국 데이터가 가리키는 예측 가능한 승리를 담보할 것이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반면 저는 누적된 데이터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생방송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환경과 감정의 폭발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가족과 마스터들의 눈물이 얽힌 무대의 서사, 그리고 좁은 시청률 호수 안에서 10대 다크호스들의 활약이 더해진다면 특정 가수에게 표가 쏠리는 밴드웨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차등 배점의 맹점을 깨부수고 폭발할 1200점의 실시간 문자 투표가 그간 예측되어 온 모든 데이터를 단숨에 뒤집어 엎는 짜릿한 역전의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립니다. 확실히 양측 모두 이번 파이널 매치의 가장 무서운 변수가 결국 시청자들의 실시간 개입이라는 점, 그리고 눈물을 닦으면서 기호나 이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 그 유효표 한 건 한 건이 지닌 묵직한 무게감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스터들의 냉철하고 구조적인 평가와 텔레비전 밖 거실에서 터져나오는 대중의 뜨겁고 예측 불가능한 감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 거기서 이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가진 진정한 가치와 재미가 폭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 우리의 토론은 누가 우승할지 단정짓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3월 10일 생방송 결승전에서 과연 철옹성 같은 데이터와 팬덤이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감정이 만들어낸 거대한 물결이 역전극을 펼칠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그 역사의 현장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 외에도 신곡 대첩의 디테일이나 방청객들의 생생한 현장 증언 등 이번 결승전을 둘러싼 흥미로운 맥락들이 방송에 훨씬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깊이 있는 고민과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서 정중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